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태입니다. 저는 2011년부터 침해사고 대응 및 개발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그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안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인프라 프로텍션 팀 소속으로 라인의 인프라와 서버에 대한 보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라인은 서버 보안, 즉 호스트 보안을 위해 약 2만 대 이상의 HIDS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입 이후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설치 수량이 점차 증가했고 지난 몇 년간 그 수량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지금 세션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그 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텐데요. 참고로 내년에는 약 3만 대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에이전트를 관리, 운영하는 것은 관리자에겐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라인에서는 에이전트 운영 방법에 대해 어느 정도 변화가 필요했고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안전한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간 무엇들을 고민하였으며 그런 고민들을 통해 현재 라인에서는 많은 에이전트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에이전트를 운영하다 보면 그만큼 많은 트러블 슈팅을 겪게 될 텐데요. 하나의 이슈가 다수의 서버에 영향을 미칠 경우 보안과 서비스 측면에서 어느 한쪽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해서 사례를 몇 가지 같이 준비했습니다. 그럼 먼저 호스트 보안이 왜 중요하고 기존 네트워크 보안과는 어떤 차이점과 이점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왜 라인에서는 호스트 보안에 집중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몇 년간 기존 네트워크 보안에서 점차 호스트 보안으로 보안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는 추세인데요. 기존 전통적인 보안은 호스트 보안이라고는 서버에 100신 정도만 설치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었지만 점차 지능화되고 발전하는 공격에 대해 더 이상 시그니처 방식의 110만으로는 방어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로그, 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석 방법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문제점과 호스트 레벨 보안의 이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더 복잡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보안의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백본 또는 스위치에서 패킷을 미러링하여 IDS에서 탐지하는 형태, 그리고 차단을 하기 위한 IPS의 인라인 구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점차 보안의 요건이 강화되면서 거의 모든 트래픽은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암호화 트래픽을 인스펙션하기 위해서는 복호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기존의 IDS, IPS에서는 구현하기가 힘들어 디크립션 솔루션 등을 구축해야 하지만 대용량 트래픽을 모두 처리해야 되는 환경에서는 그것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 미러링 구간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그 하위의 모든 서버들은 외부로부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또한 차단을 위해 인라인으로 구성한 장비일 경우 외부 위험 노출은 물론이고 최악에는 서비스 단절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네트워크 보안 장비가 없는 구간에는 알지 못하는 보안의 홀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러한 장애 포인트와 보안의 홀은 서비스의 중요한 연속성과 보안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어 호스트 레벨의 에이전트를 통해 장애에 대한 범위를 줄이고 보안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면에서 시장의 흐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 포인트 외에 기존에는 네트워크 구간별로 공통정책이 설정되어 서버마다 세부적인 정책 적용이 어렵지만 각 서버에 설치된 에이전트를 통해 좀 더 세밀하고 알맞은 보안 정책을 구성할 수 있다는 이점 또한 호스트 레벨 보안의 주요 장점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창 이슈가 되었던 SMB 취약점을 통한 레터럴 무브먼트 공격으로 지난 몇 년간 많은 언론 매체 및 기업에서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격이 내부 간의 통신이라는 점에서 역시 직접 호스트에서 탐지 및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라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호스트 보안이 중요해서 HIDS를 도입하였을까요? 단지 그 이유만은 아닐 겁니다. 라인은 현재 하이브리드 환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AWS, GCP 등 외부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기존의 레거시 환경과 프라이빗 클라우드 플랫폼인 베르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서 네트워크의 경계는 점차 모호해지고 모든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밖에서 안으로, 즉 호스트에 좀 더 집중하게 됩니다. 라인에서는 HIDS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간단하게 어떤 보안 모듈을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백신 기능을 하는 안티머리어는 물론 패킷에 대한 인스펙션을 통해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IPS,
파일과 프로세스 등 다양한 오브젝트에 대해 변조를 감지하는 인티그리티 모니터링, 호스트 레벨에서 액세스 컨트롤을 구현하는 파이어워, 그리고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 로그를 분석하는 로그 인스펙션 등 하나 이상의 기능을 제공하는 통합 보안 솔루션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에이전트를 도입했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배포입니다. 아무리 좋은 에이전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서버에 설치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라인에서 어떻게 많은 서버에 효과적으로 에이전트를 배포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이전트를 배포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개발자에게 서버가 전달되기 전 또는 서비스가 오픈되기 전일 것입니다. 서비스 진행 중에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우려로 개발자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 프로텍션 팀은 IT 부서와 협의하여 가장 이상적인 단계인 프로비저닝 단계에서 설치가 되도록 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설치에 대한 누락을 최소화할 수 있고 서비스에 부담이 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겠죠. 일단 계획은 모든 서버에 에이전트가 배포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라인 인프라 프로텍션 팀에서 지정한 설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 대상인 핀테크, 상대적으로 많은 취약점을 보유하고 있는 윈도우 서버, 그리고 라인의 프라이빗 클라우드인 베르다 대부가 그 대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핀테크와 윈도우 서버는 보안상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하는 대상이며 주기적으로 관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IT 부서에서 자동으로 설치되도록 구성하였으며 설치 스크립트는 인프라 프로텍션 팀에서 서비스별로 나누어 작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비스별로 나누는 이유는 핀테크 서비스만 해도 OS 플랫폼과 어플리케이션이 서로 다르고 중요한 서비스인 만큼 장애에 대해서도 무척 민감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각 서비스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놓고 설치 시 에이전트에 바로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정책에 대한 구성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르다 대부의 경우 VM이 생성될 때마다 설치 스크립트가 동작하도록 이닛 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합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에이전트 특성상 서버 스펙에 따라 메모리가 적은 서버는 안티머리어 기능만 사용한다든지 구분되어 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배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VM 기반은 골든 이미지라는 것을 생성하여 이미지를 복사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경우 수정 시 많은 단계가 필요하고 최신 버전의 에이전트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라인도 초반에는 윈도우 서버는 골든 이미지 방식으로 배포를 진행하다가 저희 팀의 요청으로 프로비저닝 마지막 단계에서 스크립트를 적용해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포에 대한 자동화를 이루면서 에이전트 수량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에이전트 수량은 약 2만 대가 넘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2년간 빠르게 증가했으며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매니저와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많은 서버에 안정적인 보안을 제공하기 위해 고가용성은 물론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아키텍처 구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라인에서 구현한 유연한 아키텍처란 무엇일까요? 먼저 고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격에 따라 매니저 서버는 3대 이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2대로 분리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중요 시스템인 데이터베이스는 DB팀에서 운영, 관리, 백업 등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전담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마 대부분 공통적인 구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라인에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인 베르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베르다의 경우 서버 쿠버네티스와 같은 컴퓨팅 서비스 이외에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만큼 에이전트 수량이 전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온 디맨드라는 성격 때문에 하루에 많게는 300대 이상 생성과 삭제가 반복되어 수량의 변화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매니저는 외부에 2대, 그리고 베르다 내부에 4대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외부에만 매니저를 구성했다면 에이전트 설치 파일을 내려줘야 하는 매니저 입장에서는 부하는 물론 베르다 쪽에서 네트워크 병목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베르다 내부에 매니저를 구성함으로써 네트워크 서비스인 로드 밸런서를 통한 부하 분산은 물론이며 매니저 증설이 필요할 경우 간편하게 VM만 생성하여 구성하면 됩니다. 에이전트 수량이 늘어나면서 매니저 또한 분리되어 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로그도 분산될 테고 이것을 한 곳으로 모아 통합한 후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보내주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라인에서는 호스트 에이전트를 포함해
모든 솔루션에서 발생되는 보안 로그를 중앙 커넥터로 모아 심과 로그를 분산 전송해주는 로그 게이트웨이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 이로써 다양한 솔루션에서 발생되는 이벤트에 대한 상관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라스틱서치와 라인의 서비스인 노티파이를 연동하여 수집된 방화벽 로그를 통해 비정상 접근에 대해 노티를 전송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과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운영과 관리입니다. 대부분의 솔루션이 그렇듯 점차 운영해 나가면서 수량이 늘려나가고 새로운 서비스가 생길 때마다 또 다른 정책을 만들게 되어 점점 관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라인에서는 어떻게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접근 제어입니다. 서버 대수가 늘어나면서 관리해야 할 계정과 접근 방법이 복잡해집니다. 제가 속한 인프라 프로텍션 팀은 물론이고 이벤트 분석을 위한 C서트 팀, 필요한 경우 타 부서에서도 접근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각 계정을 매니저에 일일이 추가하고 권한을 분리하는 일이 과연 효율적일까요? 가장 효율적으로 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통합입니다. 통합 방법 중에서도 임직원의 데이터를 동기하고 그룹 단위로 관리할 수 있어 퇴사자가 발생해도 자동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도메인 컨트롤러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는 있지만 팀에서 직접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관리에 대한 부담도 있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프라 프로텍션 팀은 보안팀에서 운영하는 솔루션의 계정을 중앙 관리할 수 있도록 직접 도메인 컨트롤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로써 매니저와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팸을 통해 도메인 계정으로 접근을 하고 웹 콘솔 또한 도메인 계정을 통해 접근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수량이 늘어나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어떻게 그룹화를 하고 어떻게 정책을 구분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였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기 위해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어떤 기준이 가장 적절할까 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라인은 메신저 외에 많은 서비스들이 있고 서비스마다 저마다의 특색이 있겠죠. 새로운 서비스가 생기거나 없어지는 경우를 생각해 가장 처음 서비스명을 기준으로 그룹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에 대해서도 외부로 오픈된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 분석과 같은 이유로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 등 주요 서버는 따로 분리하고 내부 외부로 구분하여 재구성하게 됩니다. 그룹화를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복잡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관리자가 관리를 하는 것이고 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간결한 구조로 그룹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룹과 정책은 다른 부분일 텐데요. 그룹은 단순 관리 목적이라면 정책은 실제 보안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부분이 될 것입니다. 즉 보안 모듈이 적용되고 예외 처리하는 파일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중요한 서버는 따로 분리하고 그 외 서버들은 OS 플랫폼을 기준으로 리눅스, 윈도우로 구분하여 각 공통 정책을 생성하고 신규 서비스가 생성될 때마다 공통 정책을 기반으로 다시 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서비스별로 구성된 어플리케이션이 다른 경우가 많고 만약 윈도우 취약점에 대해 룰을 적용할 경우 보다 빠르게 배포가 가능하다는 이점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형태로 정책을 구성하게 됩니다. 각 정책들은 서비스별로 생성되며 사용 용도나 서버 성격에 따라 다시 분리되어 세부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많은 에이전트를 관리하려면 관리자의 수작업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일예로 에이전트 오류를 처리하는 데만 하루가 넘게 걸린 적도 있습니다. 현재 거의 모든 솔루션들이 API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능한 모든 수작업은 자동화를 해야 합니다. 총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에이전트 삭제, 오작동에 대한 구분, 그리고 설치가 되어야 할 서버에 모두 설치가 되었는지, 또한 상태는 잘 동작하고 있는지 점검에 대한 자동화가 필요했습니다. 먼저 더 이상 사용이 불필요한 서버일 경우 폐기가 되어 에이전트 상태가 오프라인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럴 경우 호스트명이나 IP를 자산 데이터에 조회해 사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고 데이터에 있다면 실제로 사용을 하는지 현재 리소스 사용률을 확인해 더블 체크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베르드 같은 경우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생성과 삭제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위의 과정을 반복하는 것은 너무나도 비효율적이었으며 관리를 하지 못할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내용을 가지고 자동화를 기획하게 됩니다.
자산을 조회할 수 있는 API와 리소스 사용료를 조회할 수 있는 API를 각각 연동하여 수동으로 하는 일을 모두 자동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연히 에이전트가 많다면 그만큼 발생하는 오류 또한 많고 다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프라인 이외에 매니저와 에이전트 간의 통신이라든지 각종 모듈에서 발생하는 에러 등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1000대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마도 엑셀 파일을 이용해 오류에 대해 구분을 하고 각 오류마다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 방법은 관리자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개발자가 직접 조치를 취해야 해결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동화로 구성하게 됩니다.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를 조사하고 각 오류 내용에 맞게 누가 조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확인을 해왔었는지 그간의 경험을 프로세스화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구별하고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만 자동화했지만 추후에는 자동으로 조치하는 방법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 서버로 분류되는 핀테크 서버의 경우 주기적으로 미설치 현황에 대해 확인이 필요했고 설치를 위해 개발자 및 IT 부서와 스케줄을 협의하는 등 많은 커뮤니케이션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마련하여 각 핀테크 담당자와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매주 자산 데이터와 비교하여 설치가 필요한 리스트를 자동 전송하게 하고 각 부서 담당자는 해당 메일을 확인하여 가능한 스케줄을 회신하면 관리자인 제가 직접 설치를 진행합니다. 직접 설치하는 것은 담당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으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자동화에 대한 플로우는 이와 같습니다. 삭제 작업은 API를 통해 진행되며 이력 관리를 위해 메일로 관리자에게 전송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오류에 대한 알림은 오류 메시지별로 분류하여 메일로 전송받고 미설치 현황은 메일을 통해 각 담당자에게 전송됩니다. 해당 자동화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럼 많은 수량의 에이전트, 통합 보안 기능 이 두 가지만으로 예상할 수 있듯이 많고 다양한 트러블 슈팅을 경험하게 됩니다. 빠르게 해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환경에 대한 이해와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됐는지 정확한 원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사례는 에이전트를 운영하면서 보안과 서비스라는 두 상충되는 면에서 어떻게 타협점을 찾게 되었는지 몇 가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케이스는 약 3개월이라는 장시간 동안 해결이 안 되었던 부분인데요. 먼저 내용을 보시면 현재 베르다 쿠버네티스 서비스 VKS에서 안티머레어가 쿠블렛에서 발생되는 유마운트 동작을 차단하고 있으며 안티머레어의 커널 모듈을 해제하게 되면 동작이 잘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마운트 대상이 되는 파일 시스템을 예외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먼저 요청대로 파일 시스템을 예외 처리해도 해결이 되지 않았으며 증상 재현을 위해 테스트 서버를 제공받아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진행했던 것이 일반적인 쿠버네티스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베르다 환경과 비교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일반적인 쿠버네티스 환경인데요. 문제가 되는 쿠블렛 데몬이 호스트상에 동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쿠블렛은 팟에 대한 관리를 하는 데몬으로 각 노드의 에이전트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건 라인에서 서비스하는 VKS 노드입니다. 쿠블렛 데몬이 호스트가 아닌 컨테이너 내에서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용자가 팟을 삭제했을 때 쿠블렛은 마운트된 파일 시스템을 해제하기 위해 umount 커맨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umount의 시스템 콜이 다른 네임스페이스, 즉 호스트에서 실행되지 않아 안티머레어는 해당 콜을 차단하며 동작이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메시지 로그 확인 결과 안티머레어가 실시간으로 동작할 때마다 로그를 보면 각종 시스템 콜을 후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두 줄에서 시스 마운트와 시스 유마운트에 대한 후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가지고 벤더사로 보내 해결 방법을 문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정상적으로 안티머레어는 동작하고 있으며 파악했던 원인과는 동일하게 다른 네임스페이스에서 시스템 콜이 발생된 것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정상 동작이기 때문에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 된다면 약 4,000대가 넘는 노드의 안티머레어의 실시간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상태로는 보안에 막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개발 문서를 요청해 전면 검토하게 됩니다. 먼저 대략적인 안티머리어의 동작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시스템 콜이 발생할 경우 후킹을 위해 로드된 커널 모듈이 시스템 콜을 가로채고 핸들러를 얻어 분석을 진행한 후 매니저 설정에 의해 탐지나 차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서 검토 결과 프로덕트 디렉토리에 있는 변수를 가지고 해당 후킹 프로세스에 대해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결국 유마운트에 대한 시스템 콜을 예외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프로덕트 디렉토리의 파일은 모두 메모리상에 존재하며 에이전트를 재시작하면 다시 원래 값으로 변경되고 변경사항은 매니저에서 확인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미 에이전트가 배포되어 있는 노드의 파라미터를 변경하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여 원래 값으로 변경된 경우 다시 예외 설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먼저 베르다 팀과 논의하여 1분마다 상태를 확인하여 파라미터를 변경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를 실행해주는 팟을 생성하여 이미 에이전트가 설치된 노드에 배포하였습니다. 하지만 변경을 위해서는 팟이 루트 권한이어야 하고 그런 막강한 권한으로 노드상에 상주시키는 것은 보안성으로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다른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플랜 B로서 더커 파일이 존재하고 쿠블렛이 컨테이너에 동작할 경우 해당 커널 파라미터를 변경하도록 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스케줄러에 등록하였습니다. 배포 방식은 이미 에이전트가 설치된 노드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루트 권한의 팟을 배포하여 스크립트를 생성하였으며 해당 파일이 스케줄러에 등록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노드에 대해서는 베르다의 이닛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모든 VM에 해당 스크립트가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4000대의 노드의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으며 안티머리어도 실시간으로 동작이 가능하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약 4000대 정도의 서버가 대상이었으나 현재 VKS 서비스의 사용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해당 이슈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안티머리어의 기능뿐만 아니라 해당 솔루션을 전면 재검토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레디스 데이터베이스 케이스입니다. 문의가 들어온 내용은 보안 에이전트에 의해 레디스 성능이 50% 정도 감소한다는 내용이었으며 DB팀으로부터 확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누구나 서버에 파일과 프로세스 그리고 패킷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HIDS가 동작을 한다면 어느 정도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수긍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 50% 성능이 감소했다는 점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참고로 라인에서는 데이터 드리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생각이나 짐작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해결하고 분석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동일한 환경을 구성하여 사용 중인 모든 모듈에 대해 각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DB팀에서 실시했던 테스트는 레디스 벤치마크를 이용하여 초당 set과 get을 카운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각 모듈에서 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리모트와 로컬로 구분하였습니다. 결국 IPS 기능에서 리모트와 로컬에서 차이가 상당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시서트 팀의 도움을 받아 IPS 룰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였고 성능에 영향을 주는 룰을 확인한 결과 모두 지정된 포트가 아닌 올 포트에 대해서 인스펙션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DB 포트로는 공격성이 현저히 낮다고 생각되는 25개의 룰에 대해 포트 예외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룰 조정 전에는 테스트 수치상으로는 약 70% 정도의 성능 감소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룰 조정 후에는 약 15% 감소로 이전보다 월등히 높은 성능 향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 수치는 단순 벤치마크 테스트 수치이며 실제 운영 환경과는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정확한 원인 파악이 없었더라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대해 IPS 기능을 모두 해제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최소한의 예외 처리를 통해 서비스와의 타협점을 찾아 지속적인 보안을 제공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라인에서는 점점 늘어나는 많은 에이전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먼저 신속하고 쉽게 확장할 수 있는 아키텍처 구성을 유연하게 하였으며 계정과 로그를 통합함으로써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많고 다양한 서비스들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적절한 기준을 가지고 분류하게 되었고, 보다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수작업을 자동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안과 서비스라는 양면에서 타협점을 찾으려 노력한 끝에 안전한 보안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안팀만의 노력으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 팀 간의 경계를 넘어 서로 협력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라인의 문화가 보다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